안녕하십니까. 캐나다 경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16번째 주제는 에어비앤비 제한법이 제기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토론토 스타 2019년 11월 18일자 기사 내용이고요. 집주인들이 토론토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어필하였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토론토가 추진하고 있는 Short-Term Rental Rules에 대한 집주인들이 어필을 했으나 거절됐다는 내용입니다. Provincial Planning Tribunal에 어필을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제기를 했었고요. 이 법은 온타리오 세입자들의 승리로 칭송되었던 법이었습니다. 집주인들의 단기 임대도 주택의 다른 주거 용도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에 제기를 했었죠. 약자로 LPAT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토론토 의회는 2017년 12월에 구획조례 조닝 바이로 개정을 승인하였고 2018년 6월에 발효가 예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LPAT의 제소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제한법이라 함은 단기 임대는 집주인이 주 거주자인 경우에 주택가 아파트에 연중 180일까지만 허용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집주인들은 단기 임대로 연중 3베드룸까지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텀의 정의는 28일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법은 토론토에 있는 에어비앤비 주택 2만 1000유닛 이상 중 5000유닛까지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유닛들은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단기 대여에 전적으로 이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이 중에 3000유닛만 전환되어도 토론토 임차인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규제를 옹호했던 연대 조직인 페어비앤비 관련자의 말입니다. 토론토 존 토리 시장은 이번 결정이 주택 공유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여행자의 숙박으로 인해 주거 임대가 고갈되는 것을 막는 균형을 찾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를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주민과 거주 환경에서 단기 임대를 선호하고 요구하는 방문자, 거주민과 방문자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이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지, 이 규제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은 이 결정에 대한 리뷰 요청을 30일 내에 할 수 있으며 디비저널 코트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개인 집주인이 제기할 경우 비합리적이고 공익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으며 이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제기한다면 시민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시 구획조례 조닝 바이로는 산업계 및 대중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견고한 기초와 기획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 룸을 빌려주는 주택 공유와 28일 이상의 장기 임대 모두를 여전히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LPAT는 Secondary Suits는 시 주택 공급이 주목적이었다는 것에 시와 페어비앤비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지하 아파트 장려 정책은 방문자나 여행자를 위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 동안 한 변호사가 에어비앤비 규제는 일부 집주인에게 세컨더리 유닛을 앗아가게 되며 또한 세컨더리 유닛의 건축을 꺼려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토론토는 합법적인 2,138개의 세컨더리 유닛이 있으며 소방시설과 건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닛은 7만에서 10만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유닛은 증축 건물을 얘기합니다. LPAT는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 기록들이 단기 임대가 소음, 쓰레기, 주차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의 상업적 속성상 지역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토론토는 이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나 이 법이 언제 실행될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은 12월쯤으로 예상합니다. 시 대변인의 언급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캐나다의 공공정책 매니저는 이 법률화는 토론토에서 주택 공유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 법이 일부 지역 경제에 기여한 책임감 있는 단기 임대 주인들을 불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염려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또한 이 새 법이 시행될 때 토론토시와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업을 약속하며 다른 공유 사업자의 참여와 토론토의 책임 있는 주택 공유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LPAT라고 불렀던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 커뮤니티가 개발되거나 변화될 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두 번째 용어인 디비저널 코트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디비저널 코트는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브랜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필을 할 수 있는 코트의 하나입니다.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어필하는 곳입니다. 디비저널 코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프리움 코트 오브 캐나다가 최상위에 있고요. 그 밑에 군사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Provincial Court of Appeal, 그 다음에 Federal Court of Appeal, 앞에서 보셨던 이제 Superior Court들이 있고요. Federal Court, Tax Court, 그 다음에 여기 보셨던 Provincial Tribunal이 있습니다. 그래서 LPAT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디비저널 코트는 이 수프리어 코트의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어필에서 여기에 보면 디비저널 코트가 이쯤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용어는 세컨더리 수츠입니다. 얘는 우리말로 하면 증축 건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증축 건물은 2000년 이후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 건물을 건축한 지 5년 내에만 증축 건물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에서는 증축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시행하고 있는 쇼텀 렌털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이 URL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의 새로운 규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임대는 주거구역 및 공용구역의 주거 부분에 있는 모든 주택 형태가 시 전역에서 허용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경우에만 단기 임대가 허용됩니다. 집주인 및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은 최대 3베드룸까지 또는 전체 임대가 가능합니다. 증축 건물에 사는 개인도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집 전체는 집주인 또는 임차인이 그곳에 살지 않을 때 단기 임대가 가능하나 1년에 18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이 단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50%를 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는 1회 납인 라이센스 신청 수수료 5,000불 및 회사를 통해 예약된 숙박일 수마다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를 하는 개인은 28일 이하의 모든 임대에 대해서 시 숙박세금인 MAT를 4% 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는 연관된 개인들을 위해 MAT를 수금하는 것에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I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